그 피터 북부하면 또 한 가닥 하는 분이 아주 쉽게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 말씀드리면 인정받는 분이고 블리클리 어드바이저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이분은 또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피크 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다. 2% 이내를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3에서 4% 인플레이션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에 1, 2% 진입은 내년 불가능하다는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방어할 수 있는 것들 에너지라든가 귀금속 그리고 물가 연동 채권 우리나라는 별로 안 하지만 이제 미국의 기관 투자들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 연동 채권 여전히 유효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이익 전망의 하향입니다. 이익 전망의 하향세가 충분히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보면 S&P 500의 내년 이익 전망 $2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월가의 컨센서스가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가 $200 이하로 내렸지 않습니까? 195, 196까지 내렸는데 더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고 더 내려가야지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보이고 밸류에이션이 합당한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한마디로 비싸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걸 디펜시브한 주식을 사야 된다. 방어적인 거.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 함께하죠. 전문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보면은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딱히 이슈가 없어요. 그냥 이제 계속 연준 의원들이나 총재들이 어떤 발언들을 하나 네네. 거기에 따라서 뭐 국채금리 움직이고 달러 움직이고 뭐 시장 움직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시면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큰 변동 요인이 네. 당분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의사록 같은 거 연준 의사록 공개되는 23일 에. 일정 하나 정도 있겠지만 뭐 중요도가 별로 상중하 중에 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2월 1일 날 나올 또 PC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바로 나올 고용 보고서 정도까지는 큰 건이 없다라고 저는 하여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격히 움직일 수는 있죠. 다만 시장에서는 지난주 내내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실제로 보면 금리라든가 달러 이런 것들이 한 이틀째 강보합으로 움직였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뭐 그 반등이라기보다는 뭐 하락세가 약간 멈춘 그 정도라고 전 이해할 수 있겠고요. 지난주 말에 보면 결국 전체적으로 약간의 반등을 했지만 뉴욕 증시가 주간 단위를 보면 또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다만 뉴욕 주시장이 지난주에 1.5% 정도 떨어졌지만 그 전주 보면 나스닥이 8%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 없어요. 다음에 이제 제가 토요일 날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네. 다시 보는 빅테크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보셨어요.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선 코너에서 이영권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떤 이런 것들 보자 그랬지만 솔직히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에너지, 철강 그리고 무슨 B2G 그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거든요. 저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네. 저도 좋아하지만 실제로 관심은 빅테크를 포함한 그 밑에 있는 성장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찬찬히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대 지수 다시 확인드리면 다우지수는 뭐 보합이었고요. 지난주에 S&P 0.7, 나스닥 말씀드렸던 대로 한 1.6%가 떨어졌지만 전주 한 이틀 2주 동안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서의 소위 강했던 반등 랠리 6월 중순 이후에 한번 강한 반등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반등 랠리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 에너지는 소진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흥분할 일은 별로 전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금리가 이틀 때 이렇게 좀 반등했잖아요. 지금 이걸 반등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지금 위에서 고점에서 약간 꺾여 있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1,300원 초반 막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꺾였느냐? 이게 확 내려가면 좋죠.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보면 좋은데 문제는 골드만삭스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골드만삭스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달러가 고점을 쳤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더 갈 거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일부분도 여전히 냉정하게 한쪽에 쏠리는 매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다만 지난주에 보면 이제 유가가 이제 주간 단위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 정도가 약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튼 11월 저점 대비 7%, 월초 대비는 7%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비트코인의 약간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일단은 지배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굳이 그냥 경제 지표 하나만 확인하고 볼 거 넘어가면 많긴 하네요. 네? 볼 게 많기는 해요. 흐름을 굳이 보는 거죠. 굳이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택 판매가 9개월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9개월 동안 떨어지는 모습이고, 요거는 밑에는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요 참고적으로 크게 보시면 나중에 보면 SAAR이라고 했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 이거는 항상 뭐의 약자인지까지는 필요 없지만 계절적으로는 변동 요인을 차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즈널리한 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냥 평화화돼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여튼 전월 대비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들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가격도 보면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국은 렌트비에 대한 이슈는 논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업들 이야기를 요목조목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주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좀 특이했던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한 2주 전부터 해서 특별한 게 하나 있었죠. 반도체주가 여전히 그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에 가장 큰 것들은 지난주 초에 발표됐던 소위 TSM에 대한 워렌 버핏의 매수. 거기에 가장 큰 뉴스였고요. 그 전주부터 해서 이번 그 실적 시즌에 특이한 것이 여전히 반도체 다 좋지 않았는데요. 유일하게 좋다고 얘기한 것이 딱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쪽이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어떤 리드했던 것이 ASM과 램 리서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들 일단 소위 음봉은 나왔지만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일반적인 최근의 추세에 그냥 똑같은 반도체. 이게 1, 2, 3, 4위 회사의 레벨 탑3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는 저거거든요. 그 해킹하는 거요. 그런 거 사이버 보안 쪽인데요. 그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이게 기대 이상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 이런 것들이 났습니다. 아마 보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계속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롭스스토어는 상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사실 주가는 더 훨씬 올라갔었는데 거의 20% 가까이 가다가 음봉이 났지만 여전히 10% 올라갔는데 롭스스토어가 대표적인 소위 디스카운트 스토어 중에 하나고요. 롭스스토어는 이제 딱 우리나라에는 딱 요 업태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롭스스토어는 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키도 팔고 다 팔아요. 다 팔고 아디다스 팔고 브랜딩 걸 파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뭐랄까 성격으로 보면 2월 제품 그리고 재고가 좀 쌓여 있는 것들을 좀 저렴하게 구해 와갖고 갖고 와서 파는 거죠. 이게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지난번에 그 이남훈 교수 이런 쪽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올 여름 정도에. 그래서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핫한거나 백화점에서 이제 백화점도 세일하지만 그냥 그 가격 제대로 가격 정상 가격에 파는 기업들이 쉽지 않고 지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주 고가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품 이런 것들. 네. 여도 앵커가 좋아하시는 명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할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서 그 가격에서 나이키가 정품 있는 걸 계속 팔리지만 하지만 그거에 알아서 저렴하고 이런 것들 가격을 싸게 파는 거가 그런 것들의 매장의 큰 것들이 쉽게 몇 개 불러드리면 로스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TJX가 있는 그런 류입니다. 그런 류. 여기 가면 일단 옷도 팔고요. 여러 가지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그냥 섞여 있어요. 이래 보면 $50 이하 쫙 모여 있고 막 $100 이하 뭐 모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보면 최종 이거는 이제 할인 그 리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집안에서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후라이팬도 있고 베개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있어요 지금요. 하여튼 다양한 옷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용품 팝니다. 옷도 팔고 압력밥솥 팔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파는 건데 약간 저렴해 2월 상품 그런 쪽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나가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특집으로 마지막 금요일 날 했던 요번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디서 사겠냐 했을 때 많이 늘어난 쪽이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딱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고 파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멀쩡한 건데 약간 저렴하게 할인폭이 큰 거죠. 그 회사가 로스터. 그러니까 이런 쪽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드라프트 킹즈는 이제 스포츠 베팅하는 회사인데요. 주가 엄청 떨어졌어요. 월드컵 해가지고 이것도 뭐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월드컵 때문에 베팅 늘어난다는 얘기 있는데 그렇습니다. 드라프트 킹즈가 비지고가 할지 모르겠는데 파이퍼 샌들러가 매수 의견 게시하고 목표 주가 21달러째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펜 내셔널 게이밍도 약간 좀 올라갔는데 펜 내셔널 게임은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하는 애들입니다. 그쪽은요. 플라커는 우리나라 보면 ABC 마트거든요. 네. 네, 다 비트했죠.
예, 그러면서 이게 뭐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적이. 다만 동일 점포 매출이 6%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나마 플러스 났다. 다만 이 플러스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물가 올라간 걸 생각하면 그렇지만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좋게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GM. 네, GM은 이제 2025년 전기차 부문의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좀 시도한 것이 지난 주말의 특징이 되겠네요. 네. 자, 월가도 뭐 이제 엄청 더 힘들 것 같아요. 뭐 딱히 이슈가 없으니까 이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월가는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로운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물론 한 2주 동안 아주 강한 반등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6월 중순 이후 최대의 반등이 있으면서 4,000포인트까지 갔다 약간 모자른 게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숏 퀴즈가 언제까지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네. 이제 또 밀어 올리기 위해서 뭔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은 이제 뭔가 좀 에너지가 좀 빠지고 있다. 뭔가 좀 기다리는 거죠. 만약 올라가 반등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아주 의견이 아주 강한 건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보면 두 분은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하나는 또 꿈과 희망도 있지만 좀 냉정하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에 보면 18일자 그냥 우리를 보면 16일자 그냥 우리를 보면 데일리 같은 건데요. 네. 딱 보면 제목 자체가 이거죠. Sustainable Rally 이런 표현이 랠리가 지금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물음표거든요. 답을 밑에 보면 요 첫 문장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등 랠리. 네, 반등 랠리에 추격 매수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고요.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미국 경제에는 리세션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어적 포지션을 지속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내년 중반 혹은 그 이상까지 리세션이 선언되면 계속 될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너무 적극적인 것들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 뭐 성장도 좋지만 그런 것들의 앞으로의 10년은 과거 10년과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월간 미주메 때 자주 좀 강조드렸는데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너무 선호하지 않는 것들도 좀 내년에도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마음을 열고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피터 북부 하면 또 한가닥 하는 분이 아주 쉽게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 말씀드리면 워낙 많은 분이고 인정받는 분이고 블리클리 어드바이저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이분은 또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피크 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다. 왜요? 왜 보정 없다 그럴까요? 뭐 그런 시각을 갖는 거겠죠. 그죠. 저분은?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정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2%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3에서 4% 인플레이션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에 1, 2% 지내면 내년 불가능하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방어할 수 있는 것들 에너지라든가 귀금속 그리고 물가 연동 채권 우리나라는 별로 안 하지만 이제 미국의 기관 투자들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 연동 채권 여전히 유효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이익 전망의 하향입니다. 이익 전망의 하향세가 충분히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보면 S&P 500의 내년 이익 전망 $2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월가의 컨센서스가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가 $200 이하로 내렸지 않습니까? 195, 196까지 내렸는데 더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고 더 내려가야지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보이고 밸류에이션이 합당한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비싸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걸 디펜시브한 주식을 사야 된다. 방어적인 거. 그게 앞서 키움증권의 이영건과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탐리. 꿈과 희망을 여기는 분이죠. 펀드스트레 탐리는 거의 지금 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강세론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연말까지도 20에서 30% 4,800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4,800원 솔직히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만 뭐 꿈과 희망을 갖는데 뭐 네. 돈이 드는 건 아닌데요. 이분은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분은 앞서 피터 북바랑 완전히 다른 얘기죠. 피터 북바는 인플레이션 끝났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봐라.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면 급격히 하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내려가는 것들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라는 것도 좀 보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거 이제 다시 확대됐던 그림 봐야주는데 이거 나중에 캡처 떠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중고차 가격에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많이 뚜렷해지고 이번에도 있다는 영향이 좀 컸죠. 예, 중고차 가격은 여러 군데 사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맨하임 유스드 비클 밸류 인덱스라 해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완전 고점에서 꺾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만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렌트비입니다. 렌트비. 이 아래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렌트비입니다.
여러 번 얘기 들으셨지만 통상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현실보다 2에서 6개월 정도 늦어진다는 시차가 좀 시차가 있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진로라는 것은 우리를 보면 직방 다방 같은 그래서 그 가격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그 고점에서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 많이 꺾였네요. 2달이거든요. 2달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은 렌트비도 꺾이고 상향세가 상승세 일단 꺾이고 헬스케어 인슈런스 이렇게 헬스케어 비용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완전 고점 꺾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주가 레벨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와중에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여전히 성장주나 이런 쪽에 올인하는 거는 지금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최소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에 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귀를 네. 좀 더 기울이는 네네.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